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 자세히 알아보죠. 제 옆으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 국제부 김양순 기자, 그리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죠. 김양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실제로 이제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짧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2019년 오사카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6년 4개월 만이고 그 전에 양자 회담이 있었던 게 마라라고 해서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20 같은 경우에는 다자 회담의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양자로 만났던 거는 미국의 트럼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017년에 만났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둘이 이제 얼굴을 마주 함께 되는 거고 트럼프 1기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회담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앉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무역 경쟁 그리고 기술 패권 그리고 안보 사안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게 장소잖아요. 김해공항 내에 있는 공군기지 내 접견장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전례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사 기지에서 회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일례로 8월 달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만났었거든요. 물론 보안을 이유로 했었던 건데 중국에서도 회담 장소가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김해공항 내에 있는 공군 기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입니다만 미군 기지로 의전실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처음에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회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떠나야 된다. 이제 갈 길이 머니까 공항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나레마루 기지는 공군 기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경주 회담 2005년에 부산 에이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경주 회담 장소로부터는 85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보안이나 어떤 접근성이나 의전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 그런데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에도 중국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기 때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역 전쟁, 방 교수님, 왜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우선 세계의 어떤 구조적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아주 여유롭게 초강대국 유지를 단언했던 시대는 이제 조금씩 저물고 있고 그 빈틈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를 하는 국가와 도전 국가 간에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 구도에 미국과 중국이 딱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을 성장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전략 싸움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 전략 싸움 중에서는 또 고도의 심리전도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담 장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신경전이 있다. 그래서 신경전에서 이기면 회담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여건 조성 차원에서 회담 장소를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 어떤 특별한 공동선언이나 어떤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그 미중 어떤 경쟁,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달라진 지점은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연습이었다고 보면 2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실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연습은 끝났고 그다음에 교훈 도출도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몰아세우고 그게 이제 몰아세운 게 중국도 준비를 한 것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놨던 게 이제 신속하게 히토류 이제 카드를 써갔던 게 이제 그 준비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어느 한쪽도 밀리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놔두면 양국에게도 실리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이 미중 회담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과는 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부분 타결인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국제정치적으로 무역 전쟁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역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무역 전쟁이라고 규정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 타결은 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종전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휴전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세를 가했던 부분을 좀 완화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휘토리오 수출 통제는 1년 유예하고 대중국 미국에 취한 그 관세 추가 관세는 일단은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맞교환 카드를 통해서 휴전을 한다. 그럼 종전의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어해요. 그때는 뭐 종전을 목표로 여지를 남겨두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면 일단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이 만난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히토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강 교수님, 히토류의 수출을 중국이 통제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에 그렇게 압박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히토류는 원소 상태로 있는 희귀한 토양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에 17가지 원소로 돼 있는 게 히토류고 각국에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북한에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고 매장되어 있다고요. 베트남에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 이게 원소 상태로 돼 있고 다른 광물에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일단 다른 나라들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때 적극적으로 히토류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히토류를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쓰임새가 많지 않았는데 특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반도체 칩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랑하는 F-35라든가 이런 최첨단 전투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귀 금속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거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헬기가 보이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마린원 헬기로 보입니다. 지금 경주 고문단지 인근 헬기장을 떠나서 부산, 그러니까 김해공항 쪽으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잠시 사라졌지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강 교수님, 이어서 히토류 다시 좀 말씀해 히토류 주시죠. 얘기하다가 저도 갑자기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미중 간의 신경전이 굉장했습니다. 이번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떠나겠다고 그랬고 네. 시진핑 주석은 오후에 온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었어요. 시간이 달랐군요. 시간이 달랐는데 그럼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기싸움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떠날 거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맞춰서 오전에 올 거냐. 근데 결국은 시 주석이 먼저 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중국은 좀 더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싸움을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이 한 7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카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도 중국의 그 특수 그러니까 17가지 중에 7가지 그리고 이번에 5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이 핵심들은 거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서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없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지작거리다가 카드로 4월에, 5월에 한번 썼고 그런 거 보니까 약간 미국이 움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9일에 다시 한번 히토류 카드를 꺼냈는데 지난 4월에는 7가지였었는데 이번에 5가지 히토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총 17가지 중에 12개에 관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핸드폰을 중국산 히토류를 써서 만들어서 뉴질랜드다. 뭐 호주에 수출하면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히토류 썼다고. 이게 미국이 그동안 쭉 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의 변형이죠. 그 일종의.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걸은 거고, 이거를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칩 이런 거에 확고한 우세를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아마 맞교환을 할 것 같다. 지금 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한 발 물러나는,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해결은 절대 안 되고 유예 뭐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이 판을 깨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주는 이런 아마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에어포스 원 비행기 뒤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잠시 뒤, 그러니까 예상 시간으로는 11시 정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도착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는 대로 예정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제 시간에 열릴 수 있을 걸로 현재로서는 예측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 교수님, 그리고 또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펜타닐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중국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요. 펜타닐을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통제해라. 네. 그런데 펜타닐은 중국이 갖고 있는 거고 마약인데, 마약 성분인데 그걸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펜타닐은 사실은 마약을 제조하는 그 앞 단계의 전구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원료입니다. 자기네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료만 수출했는데 그거를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마약을 제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약을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펜타닐 자체가 마약을 제조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보편관세 10% 때리면서 그 펜타닐 관세를 또 20%를 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기존 관세 27%에 보편 관세 10%에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 20%, 지금도 57%의 관세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100% 또 때리겠다고, 그럼 무역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게 되는 네, 거죠. 이런 것들 중국도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국에 빌미를 준다. 펜타닐을 계속 우리는 마약이 아니라고 수출을 하지만 그게 마약으로 제조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빌미가 되니까 아마 오늘 그 무역 담판이 이제 하면서 그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 그렇게 해야 이거를 일종의 그 봉합이라고 그럴까요? 봉합이라는 건 완전히 치료 안 돼도 덮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정도 수준으로 둘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펜타닐이라는 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미국은 기대하는 거고, 그 부분을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중국은 미국한테 계속 빌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펜타닐 건에 대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미국은 펜타닐로 인한 이 사회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뭐 세계 3대 미항 그랬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미국의 위상을 굉장히 저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 같은 약간 귀족 취향의 보수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은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원인을 중국에서 또 찾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중국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죠. 이 전구체는 다른 약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마약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빠져나가기에는 지금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펜타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펜타닐은 이제 관세 전쟁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합성 마약의 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안보 문제로 규정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치안, 국경, 이민 이런 것까지 다 연계시켜서 사회 안전 문제를 사실은 안보랑 연계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펜타닐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마약보다 좀 더 심각한 성분인가요? 그 싸고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널리 퍼져서 제가 뭐 워싱턴 DC에서 뭐 띵크탱크 같은 데 가서 전문가 회담 하다가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펜타닐로 해서 사망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높군요. 안보 문제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안보를 지켜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펜타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친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히토류도 얘기를 해봤고 펜타닐도 얘기를 해봤는데 미중 정상회담하면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대두가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콩인데 방 교수님, 미국에서의 콩 산업, 물론 트럼프의 기반이 되는 보수 쪽에서의 그런 산업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이제 미국 농산물도 지키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요. 그 농산업, 어떤 농부들의 미래도 먹거리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큰 시장인 중국이 대두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게 있고 사실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요구를 해왔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선방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지키고 미국의 어떤 이익을 최대치로 하는 데 있어서 농수산물 영역도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두 네, 수입 알겠습니다. 잠시만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활주로에서 바로 차를 타고 보통 저 차가 더 비스트라고 그러죠. 네, 방탄이 다 되는 차인데 방탄도 되고 생화학 무기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차량으로 회담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도착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늘 늦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먼저 네, 기다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오늘은 아침부터 기대감이 컸는지 이제 소셜 미디어에도 일찌감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는 글도 올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어제부터도 계속했었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좋은 딜을 할 것 같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좀 부지런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차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카메라가 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비스트 차량이 회담 장소인 나레마르로 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공항 청사가 아니라 이제 공군 제5 공중기동 비행단 부대 안에 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로에서 바로 이렇게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인 경호하기에는 아주 용이한 장소고요. 그 안에 접견실이 두 곳 있고 그다음에 출입국, 세관, 검역소, 부속실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비스트 차량이 나레마루가 있는 처마 밑으로 지금 차량을 대고 가깝네요.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마린원 항공기에서 헬기에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내렸고 그래서 네. 다 같이 지금 네, 시진핑 지금 주석과의 트럼프 네, 대통령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회담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뒤에 이제 비서실장과 여러 강요들이 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측에서도 9시 반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출발했다라고 신화통신에서 속보가 떴거든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상 시간이 10시 반 도착이었습니다. 10시 반에 역시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해서 11시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시 정상회담 시각에 맞춰서 오늘은 지각하지 않고 회담이 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